장제원 의원과 관련된 보도가 하나 나왔었는데 손수호 변호사님. 네. 지난해 얘기예요. 베트남으로 출장을 갔는데 공식 행사에 장 의원이 하나도 참석을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네, 작년 연말입니다. 성탄절을 낀 그 연말 기간인데요. 3박 4일 동안 베트남 하노이 출장이 잡혀 있었고 당시 그 예결위 소속이었던 장제원 의원을 비롯해서 권선동, 이은재 의원이 함께 출장을 갔습니다. 예. 일정을 보면은요. 24일에 도착을 하고요. 25일은 휴일이기 때문에 자료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공식 일정은 26일, 27일 이틀에 걸쳐서 총 3건이 잡혀 있었는데요. 어제 그 베트남 직업기술대학 방문, 또 코이카 방문, 또 대사관과의 그 업무 협의 만찬 이런 세 건의 공식 행사가 있었는데 여기에 함께 간 권성동, 이은재 의원은 다 참석을 했어요. 예. 그런데 장제원 의원만 참석하지 않았다는 그런 의혹이 있었고 그동안 이 문제를 이제 계속해서 추적을 해서 장제원 의원이 그동안은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안 했는데 예. 객관적인 그런 그 자료들이 나오자 최근에 이제 시인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예. 강선우 평론가, 이거를 이제 국회에다 보고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나라 돈으로 가는 그렇죠. 거니까. 그런데 네. 거기에는 모두 참석한 걸로 기재가 돼 있다면서요. 네, 모두 참석한 걸로 기재가 돼 있는데 저 공식 일정 중에 어떤 사진이나 이런 걸 보니까 전혀 장제원 의원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26일에는 뭐 이런 일이 있었고 뭐 불참을 했고 그리고 27일에 뭔가 당과의 예산 관련해서 소통을 위해서 일찍 들어올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는 앞서서 저 일정 자체가 좀 의문입니다. 성탄절을 끼고 저렇게 출장 일정을 잡는 게 효율성인 측면에서 과연 맞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출장 보고서에 이제 뭐 다 참석을 했다고 쓴 거는 어쨌든 뭐 실무자가 쓴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실무자의 이야기가 또 장제원 의원이 중간에 갔다고 해도 매정하게 빼지 않았다. 네. 그리고 항상 그렇게 해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늘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예. 참석을 하고 안 하고가 사실관계지 이게 뭐 매정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늘 그렇게 해왔다는 거잖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국회의원들이 입법 활동을 위해서 해외에 가서 뭐 보고 듣고 직접 체험하는 거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예. 근데 다만 좀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저런 해외에 가서 이렇게 일을 할 때 우선 본인의 사비로 간 다음에 그 결과가 어떤 입법 활동이랑 연결이 된다는 그런 증거가 있으면 예. 그 추후에 뭔가 좀 국민 세금으로 리임버스 해주는 그런 방법도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예. 생각이 듭니다. 청구위원회 때도 뭐 그렇게 지적을 했고 이게 사실 찾아보면은 어느 곳이나 있을 법한 얘기들이 또 나오는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공식 일정에 빠져서 그것도 문제지만 예. 그럼 공식 일정이 대단한 일정들이냐 해서 보면은 예. 대단한 일정도 아니에요. 한국 베트남 직업기술대학 방문 그리고 코이카 방문 그리고 한국 대사관 업무 협의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출장이냐 하면 그야말로 보상성 외유 출장입니다. 예. 국회 예결위원회 위원들이 간 거거든요. 12월 달에 내년도 예산을 통과시키고 나서 고생했다면서 그 예산 통과시키는데 주로 활동했던 예결위원회 위원들을 보통 통상적으로 그냥 보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중요한 뭐 해외 출장이라기보다는 지금 말 그대로 통상적으로 보상 성격으로 보내왔다. 그런데 그래서 서로 예결위 위원은 서로 하려고 하는 것이 예산을 통과시킬 때 자기 지역구에 유리한 거 챙겨 먹고 예. 이렇게 예산안 통과되면 또 외유 한번 챙겨 먹고 이런 예. 식으로 챙겨 먹는 게 많으니까 예결위 위원 국회의원들이 서로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정말 이런 나쁜 간섭은 없어져야 되겠죠. 예, 저희가 뭐 몇 번째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지더라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한 소식에 이게 김광선 변호사 병원비가 꽤 나와요. 억 단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본인 부담을 한다니까 지지자들이 이런 좀 모금 운동이 있었는데 박 전 대통령이 거부했습니다. 그 전층을 쓰니까 하루에 한 327만 원 정도 된다고 예. 해요. 그런데 이게 3달 기준으로 하면 이제 3억 정도 되는 건데 과연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할까? 그런데 이제 지지자들이 뭐 모금운동 한다고 하고 특히 아마 우리공화당 당원들 위주로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유영호 변호사 통해서 전달을 했는데 이제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이 얘기를 이제 마음으로만 받겠다. 그리고 모금을 중단하달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뭐 본인이 그렇게 병원에 있는데 모금한 돈을 가지고 병원비를 대는 것 자체도 사실은 좀 약간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그 많은 돈을 어디서 날까 생각해 보면
지난번 그 본인의 자택 팔았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사 갔는데 67억이 팔고 새로 간 집이 58억 정도 되거든요. 그럼 거기서 한 9억 정도 있을 건데 이제 산술적으로만 계산하면. 근데 아마 이 돈 말고도 이 정도 돈은 낼 수 있는 아마 현금 정도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 자체는 오히려 만약에 지지자로부터 그런 돈을 받으면 신세를 지게 되는 거고 예. 또 경우에 따라서는 향후에 있어서 뭐 3회 1할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것도 연관이 돼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세지지 않고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내고 나의 치료를 받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것으로 보여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이재명 지사가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국종 센터장이 장문의 자필 탄원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이게 손수호 변호사님, 일단 자필 탄원서를 대법원에 내는 게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 건가요? 사실 큰 영향은 없습니다. 아. 네, 왜냐하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이제 이재명 지사는 앞으로 그 형량에 따라서 만약 유죄라고 가정한다면 예. 형량에 따라서 앞으로의 그런 정치 활동에도 영향이 있거든요. 당장 지사직 유지에도 영향이 있고 또한 최악의 경우에는 그 당시 선거 자금 선거에 쓴 그 비용까지도 굉장히 좀 크게 문제될 수 있어요. 따라서 굉장히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인데 지금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존경받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들의 탄원서라 하더라도 그 자체는 뭐 이제 의미가 있고 예. 어떤 그 사람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대법원에서 이 사건에 대한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큰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즉 이번에 문제되는 것이 만약에 형량의 수위를 벌금을 좀 낮춰달라 예. 그런 의미라면 모르겠지만 이번에 대법원에서는 그 판단을 또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따라서 사실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탄원서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근데 강선호 평론가는 이 자필 탄원서의 내용을 보면은 이 지사가 이제 워낙 빠른 실행력을 갖추고 있으니까 그게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미쳤을 거다라고 이국종 센터장은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뭐 그 친형 입원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했던 그런 시도들이 뭔가 정책을 추진하는 그런 본인의 성향, 그러니까 약간 좀 급하고 빠르게 추진력이 좋은 말로 하면 추진력이 있게 그렇게 가는 게 좀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그래서 좀 억울한 게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국종 교수 입장에서는 저 탄원서를 쓸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 이국종 교수 같은 경우는 그 이재명 지사와 함께 이렇게 협업을 해가지고 중증 외상 환자 치료 체계 도입을 하는데 그렇죠. 그 이재명 지사가 굉장히 큰 그런 뭐 정책적으로 굉장히 좀 이렇게 도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국종 교수 입장에서는 본인의 정말 가장 큰 부분인 그런 뭐 닥터 헬기 도입이라든가 아니면 치료 체계 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진실된 마음으로 저렇게 써줄 수밖에 없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